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11시부터 시청자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 전화 023153-2610번으로 주시면 가능하십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 분석하고요. 필승 투자 전략 함께 세워봐야죠. 외국인과 기관의 속마음은 무엇인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팀장이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을 짚어드립니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가 애플의 아이폰 5의 조기 출시 가능성 보도 이후에 부각되고 있는 관련 수혜주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저가 수지에 내몰리는 한국조선의 위기에 대해서도 짚어봅니다. 네, 오늘부터 텐스탁 김선윤 대표의 윤쌤의 보충 수업이 신설됐습니다. 깔끔한 이미지, 똑부러진 말투의 윤쌤이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서 한 주간의 증시 포인트와 마지막 거래일의 효과적인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메르켈 독일 총리가 EU 정상회의에서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하면서 미국 증시가 장중에 1% 이상 하락하더니 낙폭을 한 0.2%까지 줄였다고 하던데요. 자, 과연 이번 EU 정상회담에서 예상되는 결과들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그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 결과가 없을까 봐에 대한 것이 더 걱정이 크고요. 그것 때문에 그 회의론이 들면서 미국 국장도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고요. 물론 자체적으로 JP모건 파생거래 손실 90억 달러를 잃을 거다라는 것이 더 문제였습니다만 어쨌든 주가가 약간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특히 그 시장에서는 최소한의 그 EFSF나 ESM을 통해서 국채를 사거나 아니면은 지금 위험한 국가를 지원해주는 정도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별로 나오지 않고 있죠. 다만 나온 것은 지난번에 4개국이 합의했던 GDP, 유로존 GDP 1%에 해당되는 1,300유로 정도를 성장에다가 투자하겠다라는 것을 합의했다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별 소식은 없습니다. 근데 회견을 앞두고 갑자기 돌연 취소된 걸로 보면서 우리가 이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좋은 사안이 마련된 것이 아닐까라는, 뭔가 회견이 진전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시장에서 실제로 나온 뉴스 중에서는 뭐 유럽 본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완화된 의견을 독일에서 피력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은 이제 네덜란드하고 독일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지만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프랑스는 계속해서 끈질기게 EFSF나 ESM 아니면 적어도 23개 안에서 시장을 받쳐야 된다라는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이제 회의가 진행 중이라서 정확하게 뭐가 나올지에 대한 생각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회견을 하기로 해서 멈춘 것으로 봤을 때는 아직 조율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일부 국가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를 외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스페인이 약 7%대 10년물 국채금리 7% 다시 돌파를 했죠. 지금 유로존의 언론을 보면 독일은 메르켈이 자기의 의견을 고수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탈리아, 스페인의 국채 금리는 과장된 거다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만큼 주변 국가는 독일을 압박하는 거고 독일은 버티기 작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EFSF나 ESM 국채 매입에 대한 부분이 아마 인정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인정이 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정도가 또 좋은 것은 사실은 지금 유로존에서 많은 것을 하기엔 참 부담스럽습니다. 20일 풀어주기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SF나 ESM 정도를 하면서 5일날 돈을 풀어주고 금리 인하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20의 역할에 대한 부분 좀 나와야 된다. 이게 나오지 못하면 정말 시장은 상당한 그 급신만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래량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관망하자가 많고 또 주가가 많이 빠져서 물린 사람도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면, 만약에 여기서 문제의 어떤 실마리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많은 실망 매물로 해서 시장은 상당한 충격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EFSF나 ESM을 통한 국채 매입에 대해서 아마도 어느 정도 의견이 나오지 않겠느냐 봅니다. 아마 22는 안 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22 역할 확대에 대해서는 안 할 확률이 높다고 보여주고 있고, 기존에 있는 가용자금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찬성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오히려 다음 달 5일날
금리 인하, ECB의 금리 인하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지나친 기대를 갖기에는 그동안 속은 적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정부가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기금과 공공기관, 예산 등에서 가용 자원을 모두 끌어모아서 8조 5천억 원을 더 투입키로 했다고 하는데요. 자, 시장에는 좀 큰 힘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자, 과연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내다보시는지요? 원래는 그 경기 부양을 하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해주는 게 더 좋은데요. 일단 하늘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하니까 이제 재정 투자를 지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8조 5천억 정도가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에 본다면 저는 뭐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경제 성장률이 3.3%로 하향되면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8조 5천억의 사용을 보면 거의 뭐 건설업에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건설이나 SOC 쪽에 상당한 돈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건설을 부양하겠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오늘 종목들을 보면 건설업들은 그냥 약보합이나 강보합 정도의 움직임이지 실제로 주도주로서 치고 가는 종목은 없어 보입니다. 그 얘기는 아직도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금리 인하를 했으면 더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정부가 알고 있다라는 거에 긍정적인 점수를 줘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유로존 문제가 아니었다면 8조 5천억 푸는 것이 주가에는 상당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불확실성 때문에 더 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결국 향후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밤 유로 정상회담에서 정말 악재가 안 나온다면 오늘 반영되지 못한 거 다음 주 월요일 날 반영될 것이고요. 만약에 악재가 아닌 호재가 나온다면 더욱더 상승을 부추기는 그런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증시가 EU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를 앞두고 이 관망세가 짙어진 지 소폭 하락한 체증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을 제안해 주신다면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네. 일단 그 유동성이 과거에 많이 풀렸기 때문에 간다에 대해서는 거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라인을 무너뜨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지난번에 1776포인트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지수로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미국 지수로 보면 11,870포인트죠. 만약에 정상회담에서 문제가 된다면 아마 12,000 깨는데 걸리는 시간은 하루 이틀밖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로스컷을 치기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유로존에서 독일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이건 존스라는 신용평가기관이 미리 신용등급 강등함으로 인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 없을 경우에는 향후 1주나 2주 내에 독일도 신용이 강등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독일도 알 겁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아마도 좋은 결과를 예측한 선에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일단은 저는 저점 매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수로는 1800이 안 무너지는지를 계속해서 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승으로 전환한다면 1842포인트를 완전히 돌파하는 일을 확인해야 되겠죠. 지금 지수 대비로 거의 뭐 30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 지점이 수급을 매도에서 매수로 바꿔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지점이고요. 또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대응해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두려워할 이유는 아직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 견해로는 물론 투자는 본인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 견해로는 대마불사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결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부도나지 않게끔 유로존에 잔류하게끔 한 유로존이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문제되게끔 도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결국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소한의 해결책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홀딩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의 어떤 상승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전혀 수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은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의 흐름이 오늘도 뭐 그다지 밝고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살짝은 좀 어려운 느낌인데요. 자, 양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을 정리해 볼까요?
네, 코스피 시장 금일 전일 대비 7.51포인트 빠진 1811.67포인트 기록 중이고요. 아침에 장중에 또 한번 제트 1800선을 하회할 뻔했지만 어쨌든 좀 방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은요. 어쨌든 아무래도 기관과 외국인 싸움이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점이 결국 외국인에게 또 유리한 쪽으로 시장 방향이 흘러간다 보시는 게 맞겠고요. 일단은 금일 수급별로 좀 체크를 해보면요. 어제 거래대금이 최저치였습니다. 연중 최저치에 3조가 겨우 넘어가는 거래 금액이 나왔는데요. 금일 외국인 운수장비 업종 175억을 팔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업종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역시 외국인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이유로는 결국에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도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고 보이기엔 너무 좀 최근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못하고 있고요. 금일 증권에서는 좀 매수하는 모습 보이지만 투신 쪽에서는 매도, 보험, 연기금 전부 다 매도하는 모습으로 기간이 전체적으로 매도가 200억 정도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금일 개인이 계속 또 연속적으로 사는 모습 700억 정도 거래소에서 사고 있는데요. 골고루 업종을 사는데 제일 많이 빠지는 업종 항상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업종 많이 사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잠깐 보면요. 아침에 기관이 매수세로 좀 보였는데 기관이 최근에 계속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샀는데요. 오늘 별로 파는 건 없습니다. 거의 약세로 2억 정도 팔고 있고요. 개인이 오늘 15억 정도 좀 달라붙었는데 좀 코스닥 시장은 오늘 거래가 더 한산하다. 금요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특징적인 거는 오늘 시장에서 사실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각 주체별로 속내를 표현해 주신다면요. 네, 외국인 패를 안 보이는 게 우리의 전략이다. 어제는 제가 외국인 우리의 전략을 너네가 아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선물 한 1,800억 정도까지 순매수 모습 보였다가 지금 800억 정도고요. 계약수로 치면은 지금 한 600개, 700개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옵션 시장에서는 양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엔 풋옵션 사는 것 같지만 또 다 털어먹었고요. 물론 외국인의 누적 선물 매도 4만 개, 아직 유효합니다. 한매수 들어오지 않았고요. 오늘 미결제가 늘어난 거 봐서는 아무래도 신규 매수 포지션, 또 상방 쪽으로 보는 외국인들도 있죠. 외국인도 다 한 통 속이 아니라 아무래도 하방 쪽이 대세이긴 하지만 그 중에 소수가 또 상방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240선 선물지수 사수하려는 움직임이 오늘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오늘 덧붙여서 오후 종가까지 선물이 한 매수까지 많이 일어난다면 뭔가 유럽에서 뭔가 해결 가닥이 보이는 거를 감지하고 결국엔 매도 쳐놓은 거를 좀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아직 그런 조짐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기간은 여전히 선물 쪽에서 상방으로 보이고 있는데 점점 불안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물 쪽에서 얼마 윈도우 드레싱도 못하고 있고요. 사기도 겁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우리는 오늘도 산다. 우리는 개미군단. 역시 합심하면서 개인이 많이 빠지는 업종과 종목을 매일 골고루 사고 있는데요. 참 최근에 산 규모가 거의 어제까지 집계했을 때 제가 보니까 한 1조 8천억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한 2주 정도 5일 만에 산 걸로 될 텐데 좀 여기서 추가 하락이 많이 나온다면 개인들 선물뿐만이 아니라 현물 쪽에서도 많이 손실을 볼 텐데 좀 우려스러운 면이 사실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을 짜신다면요. 네, 일단은 미국 시장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바마의 건강보험 법안이 원래 위헌 결정이 날 걸로 보통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었는데요. 합헌으로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미국장이 개장했을 때 이 이유로 많이 빠졌었고 물론 JP모건의 파산거래 손실 금액이 20억 불이 아닌 90억 불로 추정이 된다고 하면서 7월 12일 2분기 실적 발표 때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최대가 90억 불이고 한 70억 불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초 금액 대비 한 3배 이상은 늘어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미국계 투자은행들 JP모건을 차치하고서라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 이런 데도 결국 유럽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손실이 좀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면서 상당히 낙폭을 많이 키웠었는데 마지막에 메르켈 총리가 예정된 기자회견을 둘은 취소했다. 그래서 유럽 정상회담이 뭔가 메르켈이 사실 강경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의 기자회견을 봤을 땐 그거를 좀 뒤엎을 수 있는 어떤 진전이 있지 않겠냐 이런 희석이 되면서 막판에 다우 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넘게 반등을 주면서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또 반면 유럽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 가성 없다고 생각하는지 스페인 국채금리가 7%대를 다시 돌파했죠. 그리고 유가도 결국에는 다우지수 주식시장 올랐지만 유가는 3%대 하락을 하다가 많이 돌리진 못했습니다. 2%대 하락을 했고요. 서부 텍사스 원유가 배럴당 80불 이하로 또다시 내려갔습니다. 78불 정도에 마감을 했는데요. 상당히 좀 고무적입니다. 왜냐면은 주식시장이 안 되면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이 되려면은 그 유가가 같이 상승을 해야 됩니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 화학이나 정유업종 같은 경우에는 유가 정제마진이라는 게 유가를 이렇게 수입해와가지고 이것저것 다 골고루 분해를 해서 뭐 벙커식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다 판매를 하는데 결국 정제마진이 많이 남기 위해서는 유가가 많이 높아져 있어야 됩니다. 너무 높아서는 안 되지만 일단 한 100불에서 110불대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화학업종 기관이 저가 매수세로 나서지만 정유주들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실적이 더욱 3분기가 하향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안 되고요. 일단 IT랑 자동차는 그래도 3분기 실적이 하향 조정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2분기만큼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패고 있지 않은 겁니다. 어쨌든 이 업종별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식 투자 언제 해야 되느냐 자꾸 문의가 좀 올 수 있는데요. 오고 있고요. 주식 투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서요. 만약에 유럽이 오늘 정상회담에서 정말 특단의 대책이 있어서 내일 4, 50%가 상승했다. 내일 들어가도 됩니다. 뭐 하루 몇 프로 차이 안 납니다. 근데 그걸 못 기다리시고 만약에 더 추가 하락 여지가 있는데 굳이 사서 먼저 만약에 물리게 된다면 나중에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개인들이 무한정 자금을 찍어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관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저도 바닥은 알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전문가도 바닥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외국인의 어떤 선물 포지션 계속 이 포지션이라는 거 결국엔 속일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펀더멘탈 속일 수 없는 겁니다. 펀더멘탈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요. 국내 시장도 2분기까지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IT랑 자동차 때문에 3분기부터 하향으로 아무래도 GDP 국내 총생산이나 이런 게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3분기에는 가계부채 지금 돌아오는 것들 그것도 상당히 우려시 되고 있고요. 결국엔 좋은 건 하나도 없다. 그럼 유럽이 해결되면 좋아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펀더멘탈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유동성이 풀어 헤치는 거지. 그래서 단기적인 자금 시장이 활동성이 생기는 거지 좋지 않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유동성이 생긴다는 거는 주식 시장은 물론 호재를 일으킬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한 3개월, 6개월 정도. 근데 그것도 아직 미확정이기 때문에 계속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외국인 그리고 벌세스 뭐 외국인과 기관 플러스 개인 지금 힘겨루기 싸움입니다. 결국에 외국인이 지금 이긴다고 저는 계속 가정을 하고 있고요. 유럽 정상회담 매일 이번엔 브뤼셀에서 보이죠. 매번 모일 때마다 뭐 립서비스만 발언했었죠. 뭐 속된 말로 비행기 마일리지만 쌓이려고 모이냐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근데 독일이 우회하겠냐. 어제 메르켈이 이제 이게 또 우스개인데요. 독일이 결국 이탈리아한테 져서 메르켈이 원래 좋은 소식을 발언하려다가 취소했다. 반대로 이런 또 말도 나돌고 있습니다. 뭐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하는데요. 결국엔 독일이 이번 유럽 정상회담에서 우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존의 그 입장을 만약에 유럽분들 찬성하고 ESM 출범하자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독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유럽 정상회담 기대감은요 별로 없을 것이고요. 밤사이도 사실 그런 기대감이 또 작용하면서 다우를 막판에 끌어올렸는데 오늘 밤 끝나고 나면 알겠죠. 뭐 1200억 유로 성장 촉진에 투입 합의를 했다고 소식이 나왔죠. 아침에. 이거 기존에 이탈리아랑 프랑스, 독일, 스페인 그런 4개국 지도자들이 먼저 합의했던 내용입니다.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마치 그걸 새로운 것으로 포장하고 결국에는 상방의 어떤 세력들이 그것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메르켈이 기자회견 취소한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건. 그렇기 때문에 결국 거래대금 연중 최저치고요. 웹도독 현상 심하고요. 지금 이 말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외국인 아침에 1,800억 선물 순매수했다가 지금 400억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한매수 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네, 베이시스도 상당히 안 좋고요. 프로그램 매물 계속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9월 선물 옵션 만기일이 아직도 2달 넘게 남았는데 베이시스가 0.7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뭐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솔직히 계속 좀 회의감이 들 정도로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상당히 안 좋은데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 좀 다른 쪽에 좀 취미생활 이런 거에 좀 일단 가지시고요. 주식시장은 관망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오늘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장 전략 5인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12자 투자 전략입니다. 박성일 연구원, 코스피 조금 더 위를 바라보자. 박소영 대리는 외인의 수급을 고려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자라고 했고요. 신용훈 연구원은 경기 둔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 최희용 대리, 추가 하락 가능성, 관망 전략. 김도영 대표는 외인 선물 유입 시에 중소형주 매수를 이야기했습니다. 업종으로는 박성일 연구원이 반도체 소재에 신규 관심을 말했고요. 박소영 대리는 화장품주의 단기 매매가 유효하다. 신용훈 연구원 항공, 운송, 레저, 제약 업종을, 최희용 대리는 유통업에 관심을 두고 비중 확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김도영 대표는 IT 자동차 부품주 수익률 게임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주알파의 김도영 대표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황부터 들을까요? 네, 실제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이 우려들 하셨고요. 잠을 자고 나서 일어나 보니까 깜짝이야. 다우가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왔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많이 기대를 하면서 고무적으로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시장 출발하면서 수급적인 측면, 앞에서 전략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물 장사 아닙니다. 네, 선물 장사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파생 시장에서만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외국인들 역시나 현물 쪽에서 관망 모드가 들어와 있고요. 현재 기관계 쪽에서의 매도 압박이 나오다 보니까 일부 대형주 쪽에서는 수세 자체가 분출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양쪽 시장 모두가 다 관망 모드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불확실성이 대두돼 있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7월 옵션 만기까지 기준에 상방이 좀 제한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이런 관망 모드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선물 시장에서 아침 초반에 강하게 환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은 단지 변동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내용 속에서 결국은 초반에 증시의 호재, 독일성 내용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한번 나왔던 것이 완전히 추세의 전환점은 아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옵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콜옵션과 풋옵션 모두 다 괴리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단기적인 매매 트레이딩만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 수급 방향은 완벽히 정해지지 않는 관망 모드가 오늘도 지속되고 오후장에서의 변동성이 다시 한번 확대, 양쪽에 복불복자리가 열려있다는 것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요, 결국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원하는 가격권, 즉 추격 매수를 따라붙기보다는 눌린 가격분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내가 그 가격에 샀어야 됐는데 또 놓쳤네, 올라가고 나서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그 가격에 대해서 매수 거래를 하고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IT 자동차 부품제 수익률 게임이 시작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요? 네, 실제 내용을 보시면요, 최근에 수급적인 공백에서 현물 장세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들의 수익률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 같은 경우는 중소형 펀드가 출시가 되면서 수익률감 다시 한번 작년 9월부터 스타트된 수익률 게임은 시작이 되는데요. 가장 특징적으로 본다면 일진 디스플레이가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IT 지금 장비 업체보다는 부품주 쪽으로 매기가 쏠려 있는데요. IM과 일진 디스플레이 등과 같이 부품을 납품하는 쪽이 2분기 실적을 시작으로 3분기까지 확산 가시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팽배하게 증가되고 있는데요. 또한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완성차는 제가 다시 한번 작년 3, 4분기 대비해 보면 이번 1, 2분기에 실적 부분은 나올 것이 없다, 안고 없는 찐빵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진율이 축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박리담배 형식의 해외 매출처를 확보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긍정으로 돌아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현재 우리가 저점 부근 또는 눌림목 구간에서 현재 지루하지만 신규력으로 투입한다라고 했을 때, 또는 내가 장기적인 부분에 중기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는 지금 모으는 시기, 가격 매력이 분명히 발생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들이 연일해서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 압박이 나가기 전까지는 모아가면서 한 번 슈팅이 나왔을 때 짧은 안타 전략으로 수익 챙겨보는 것이 가장 유효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장에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진해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하고자 합니다. 한진해운은 미운 오리 새끼에서 다시 한번
아주 이쁜 백조가 돼가는 모습인데요.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연일 지금 도배가 되고 있는 시점이겠고요. 특히나 이제 호재 부분이 있었죠. 컨테이너 선사의 운임 인생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최근에 벙커 CU를 비롯한 유가 하락 부분에서 영업 환경이 긍정적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진해운은 이런 포인트로 보셔야 돼요. 경제가 활성이 되고 지금 위축되어 있고 둔화가 되어 있지만 유럽 사태 부분이 안정화되는 시점이라며 경제 활성이 이제 먼저 선반영 측면에서 돌아 나오는 업종이 컨테이너 선사인 한진해운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매수가가 지금 현재 자막적으로 13,800원 밴드가 들어갈 겁니다. 현재 밴드 자체를 본다면 매수가는 13,800원에서 14,200원 밴드 속에서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지금 중기적인 부분에 16,000원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짧은 2박 3일 코스라고 한다면 15,200원을 설정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으시고요. 손절가는 13,300원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13,3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리바운딩해서 저점 확인 테스트, 다중바닥을 잡으러 들어오기 때문에 손절가 반드시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진해운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핫 이슈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의 1800선 지지력 발휘와 함께 하방 압력은 완화됐지만 상승 에너지는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남아있는 이벤트 점검해보고 현 시장 상황까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외신에서 애플의 아이폰 5가 오는 8월 하순 조기 출시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조기 출시될 경우 관련 수혜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점검해보겠습니다. 폭염이 예년보다 일찍 찾아왔지만 상반기 에어컨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에어컨 판매가 부진한 대신 상대적으로 값싼 선풍기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선박 가격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속절없이 추락하며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성과는 2007년 고점 대비 30에서 40%가량 급락한 상태입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코스피 지수는 계속 보합권 내에서 혼조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약 보합권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다행히 1800선 지지는 확인한 것 같습니다. 다만 거래량도 줄고 있고 이 상승 에너지 찾기가 힘든가 봐요. 네, 이제 1800선에서의 이제 지지력은 좀 확인이 되고 있지만은 거길 뚫고 올라가기, 딛고 올라서기 위한 그런 상승 에너지가 좀 부족한 것으로 좀 보이고 됩니다.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에는 우선 이제 키프로스가 이번에 이제 또 구제금융 관련한 이제 신청이 있었습니다. 은행 부분에 대해서 구제금융 신청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키프로스는 사실상 유럽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리스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좀 시장에 대한 좀 확산이 우려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EU 정상회담에 대한 이런 기대치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EU 정상회담이 이제 반전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유럽 재정위기 현안에 다양한 논의가 펼쳐지겠지만 극심한 가뭄을 해결시켜줄 담비 같은 정책이 도출될 가능성은 좀 낮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유로본드 도입 그리고 ESM의 기능 확대 그리고 ECB의 감독권 강화 등 여러 해결 방안에 대해서 영내 국가 간의 이견차가 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대립각의 중심에 있는 독일 역시도 주변국 익스포저가 확대되고 있어 스탠드 변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주권이나 이제 통제권 이양이 선양돼야 된다는 대안은 정치 통합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변화보다는 갈등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전 4개국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1,300억 유로 규모의 성장협약 이외에는 여타 결과물이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만약 금융감독 강화와 예금보험공사 도입 등 은행 통합과 관련된 핵심 논제가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게 될 경우 다음 달 5일에 있을 ECB 정책회의까지 기대감이 재차 높아지면서 낙폭 만회 차원의 반격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기 낙폭 과대 인식에 따라 자율 반등은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만 정책 이벤트에 대한 낮아진 눈높이 그리고 불투명한 경기 전망과 기업 실적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매수 주체가 부재함을 감안할 때 탄력적인 상승을 이어가기에는 동력이 부족한 상태로 일단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아직까지는 낙폭 과대 중심의 단기 대응에 주력할 필요성이 좀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기 이상의 시각에서 접근할 경우 실적 시즌 진입 시 모멘텀이 부활이 예상되는 IT와 자동차, 그리고 유럽 상황이 개선될 경우 안도랠리 정도의 관점에서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조선은행 업종에 대해서 분할 매수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아이폰 5가 예상보다 빨리 출시될 수 있을 거라고 하죠. 수혜주 찾기가 분주해질 텐데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아이폰 5가 이제 8월 하순에 이제 출시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5월에 이미 이제 패널 주문이 본격화되지 않아서 이제 사실 확인을 좀 판단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보다 좀 더 큰 화면인 3.99인치 화면을 이제 적용하고 얇아진 두께를 하겠다라는 이런 좀 세부적인 조건들이 제시된 만큼 미리 좀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세부적으로 좀 살펴본다 그러면 반도체에서는 역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이 이제 좀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더불어서 LB 세미콘 그리고 네페스 등이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요. 디스플레이에서는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UID, 캠트로닉스, 솔브레인이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에서는 역시 삼성 SDI, LG 화학, 그리고 콘덴서 부분 삼성전기, 그리고 기판에서는 인터플렉스, 이녹스, 하이비전, 그리고 카메라에서는 LG노텍, 그리고 기타 외적으로는 실리콘웍스, 아모텍, 그리고 블루콤 등이 수혜 예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불황의 여파가 무더위마저 삼켜버렸습니다. 폭염이 예년보다 일찍 찾아왔지만 에어컨보다 이 선풍기에 대한 수요가 더 높다고요? 네, 에어컨보다 선풍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해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었다라고 하나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최근에 전기세가 인상이 된다고 그러고 있었죠. 이제 거기에 대한 요인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업계 1위인 LG전자와 삼성전자 에어컨 판매량이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에어컨 판매가 부진한 대신 상대적으로 값싼 선풍기가 이제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선풍기 판매는 약 20%가량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년 이맘때 같으면은 이제 풍기 현상을 우려하면서 에어컨 생산 라인이 100% 풀가동 들어갈 것인데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조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에는 결국은 그러니까 전기요금 인상 분위기가 이제 결국 좀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기 때문에 한국전력에서 최근에 13.1% 요금 인상을 이제 정부에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좀 받아들여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요금 인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장 분위기를 볼 때 한국전력에 대한 관심, 기존에 있던 경기 방어주 차원이 아닌 새로운 쪽으로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선박 가격이 8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유럽 위기까지 지속되면서 조선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저가의 수준 나서고 있는데, 조선 해운업황 분위기도 살펴봐 주시죠. 네, 유럽의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라는 신호가 나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업종 중 하나가 조선입니다. 이 조선사들이 이제 최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고점 대비 30%, 40% 급락한 수준에서 수주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현대중공업은 대만 에버그린사와 13,800톤급 컨테이너선 열척이 된 수주 협상을 진행 중인데, 성과는 척당 1억 1,500만 달러인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이제 2008년에 비해서 30% 정도 하락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한진중공업, 필리핀 수빅 조선소 등은 국내 조선업체가 해외에서 운영하는 조선소의 경우 중국 조선소가 제시하는 성과보다 척당 100에서 300만 달러 낮은 가격의 선박을 술자는 일도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한 2달 정도 전까지는 조선주가 좀 괜찮다는 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유럽에 대한 이제 안도랠리 정도의 개념이었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만이 좀 괜찮았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같은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천연가스 관련된 모습들이 좀 보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조선주의 경우는 유럽에 대해서 안도랠리가 나올 경우 거기서 가장 먼저 선제 반응을 하고, 유럽에 대해서 실망이 나올 경우 가장 먼저 하락이 나오는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선업황 자체는 일단 천연가스에 관련해서 삼성중공업과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시는 쪽, 그쪽으로 매매 전략 짜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였습니다. 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 흐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상해 종합주가지수 오늘도 약세 움직임 보이면서 2200선 결국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0.31% 하락한 2189.12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 꾸준히 출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의 경제 둔화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의 뚜렷한 상승 모멘텀의 부재가 증시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5월 자동차 판매 전년 대비 51%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업종별로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의 2분기 GDP 7.9%, 소비자 물가지수 3.1%로 전망한다라는 중국은행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이러한 GDP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착륙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나오는 지표들이 꾸준히 안 좋은 가운데 정책들의 변화가 없음으로써 시장에서의 유동성 또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A주 계좌 주식 보유 비중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A주 보유 계좌 수가 5,667만 3,900개로 지난주 대비 59,200개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A주 계좌의 주식 보유 비중도 34.16%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결국 이거는 2008년 증시가 하락할 때 국면과 이후로 최저치에 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유동성은 계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JP모건에서는 중국이 하반기에 중국 증시 부양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외국계 보고서들을 보았을 경우 계속적으로 중국 증시가 저평가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언급들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중국 내부에서 뚜렷한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에서의 관망심리 속에서 매도 물량은 꾸준히 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적어지고 있는 만큼 중국 본토지수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꾸준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중국 본토지수가 낙폭을 줄이면서 다시금 2200선 위에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과 함께 중국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윤쌤의 보충 수업이라는 이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시간에는 이제 코스피 흐름과 이제 코스닥 흐름의 전반적인 상황을 한 주간 좀 짚어보고 그리고 다음 주 장 어떻게 이제 다음점이 예측이 될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일단 코스피 흐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일단 목요일까지 제가 일단 코스피 측정을 해봤는데 일단 이번 주 한 주간 코스피가 한 1.6%, 1.5% 정도가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었는데 일단은 뭐 그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 말씀드리면 스페인 국채가 7%대 이제 재진입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좀 상황 자체가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 경제 지표가 소폭 좀 호전되긴 했지만서도 아직 그렇게 뭐 좋지는 않다는 거고 상무부가 발표를 했죠. 일단 내구재 주문이 1.1% 정도 이제 증가하면서 그 영향을 조금이나마 받으면서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은 면했지만서도 아직은 그래도 많이 빠져 있다는 거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EU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그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매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매도가 나오고 있고 거의 좀 5일 연속으로 1조 이상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지금 주가 자체를 큰 폭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걸 뒷받침해서 일단 1900포인트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어제 같은 경우는 1800포인트까지 한번 찍고서 다시 한번 주가가 살짝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이번 주 장세 지속적으로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런 흐름이 좀 보여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더 좀 상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다는 좀 눈여겨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하나 더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시장 자체의 흐름 자체가 EU 정상회담 쪽으로 쏠려 있지만서도 그렇게 큰 이슈 자체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 스페인에서 1000억 유로 이상의 뭐 자금을 지원하면 좋겠다는 말이 있지만서도 아직은 그 회의 자체, 어제 있었던 회의 자체도 크게 일단은 뭐 좋은 긍정적인 반응 쪽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 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이 점 좀 살펴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흐름을 좀 살펴볼게요. 코스닥은 그나마 좀 선방을 했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살펴보면 한 0.15% 정도 좀 올라줬는데 기본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그나마 뭐 500포인트 돌파를 앞두고 있긴 하지만서도
아직은 큰 힘이 보태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관들의 매수가 좀 긍정적입니다. 기관들의 매수가 8일 연속 좀 순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점. 그나마 이제 코스닥 시장을 기관들은 좋게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실적 시즌 다가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기대감 때문이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셀트리온과 서울반도체가 요즘 좀 많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 큰 폭의 상승 보여줬고 오늘도 이제 소폭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약 쪽에서 아무래도 새로운 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한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또 이 업황 자체, 특히 LED 업황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쏟아져 나오고 또 실적 기대감 때문에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단은 작년에 대비해서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불성실 공시 법인이 좀 많이 줄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코스닥의 긍정적인 영향, 아무래도 좀 코스닥이 좀 깨끗해지고 있다는 거. 그나마 좀 테마주가 요즘 정치 테마가 크게 변동을 보이면서 움직여주고 있지만서도 좀 깨끗하게 움직여주고 있다는, 좀 더 코스닥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거래소 쪽에서도 코스닥 육성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풀고 있죠. 예, 그 지점 확인하신다면은 앞으로 이 코스닥 시장이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 주간의 일단 흐름,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 잠깐 살펴봤는데 한 주간 또 업종별 흐름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업종 흐름 보시면 가장 많이 오른 업종과 가장 안 오른 업종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신업 같은 경우가 코스피 대비해서는 1%, 거의 4%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일단 통신업 같은 경우는 한 주간 2.89%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중에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 바로 LG U+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LG U+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LG U+를 잠깐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차트가 잘 안 나오는 관계로 살펴보시면 LG U+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약간 좀 빠져주고 있지만 아직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오늘 1.6% 이상 올라주면서 이쪽 통신업 자체의 주가 흐름을 다시 한번 한 주간 내내 크게 3% 이상 올릴 그 가망성이 보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 U+ 같은 경우는 KT와의 또 제휴를 통해서 크게 한 번 더 발판 크게 도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갔기 때문에 살펴보시고, 하나 또 안 좋은 점이 있다면은 바로 이제 카카오톡에서 만든 보이스 때문인데 그걸로 인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각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좀 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LG U+ 같은 경우 잠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G U+ 차트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 살펴보시면은 지금 현재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최근 들어서 언제부터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최근 들어서 수급 자체가 계속 몰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가 자체는 아직 바닥을 찍고서 아직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 그렇다는 점은 일단은 오늘 같은 가격은 기관보다 싸게 매수가 들어갈 수도 있는 가격. 거의 기관들의 평균 단가랑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LG U+ 같은 경우는 놓치지 마시고 꼭 현재까지는 매수를 하시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도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자, 서울반도체 보시면 주가가 지금 계속 큰 폭으로 올라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올라주고 있고 이쪽 실적 자체 기대감, 또 풀이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란 보고서가 이미 쏟아져 나오면서 그 주가에 탄력을 받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도 일단은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 자체가 이평선을 돌파하고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일단 반등하는 모습이 좀 보일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일단은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 많이 가지고 계신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대를 26,500원에서 27,000원 정도 사이에 단기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얘기 잠깐 드리면 서울반도체랑 LG U+ 얘기를 좀 드렸는데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좀 들을까 하면은, 자, 현재 보면 일단은 업종별 흐름에서 건설업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벽산건설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퇴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총파업도 영향이 있죠. 이 영향으로 인해서 건설업 경기가 좀 안 좋았는데, 하지만 이제 국내 건설업 회사에 대한 그 얘기가 있는 거고, 일단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급에 영향을 받는 수출에 영향을 받는 회사들은 일단 별 무리 없이 좀 올라주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신다면은 아직 건설업 경기가 아직 좋아지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고 저점 부분이라 판단을 하시고 조금씩 분할 매수 차원에서 건설업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고요. 제가 또 이제 다음 주 좀 장을 좀 말씀드릴까 해요. 다음 주엔 또 한 1780포인트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 저점에 대한 바닥 다지기를 한번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음 주에 한 1780포인트, PBR 1에 해당하죠. 1780포인트에서 1850포인트 정도까지는 그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PBR 1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계속 PBR 1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한 1780포인트가 떨어지냐, 다시 올라가냐, 어떻게 더 떨어지냐, 1600포인트까지도 얘기가 나왔지만서도 1780포인트를 찍고서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유럽발 악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일단은 뭐 스페인의 국채 금리 자체가 일단 7% 이상을 다시 진입했고, 그리고 또 하나 이탈리아 문제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자, 유로 경기가 있는데, 축구 경기가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이제 결승을 하게 되죠. 결승을 하게 되는데, 일요일 날 이제 결승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가장 유로존에서 가장 이제 그리스 문제는 약간 넘어가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문제가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두 나라가 이제 크게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축구나 잘하시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축구는 잘했으면 좋겠지만서도 경기에 대한 보다는 나라 자체를 좀 살리는데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좀 좋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단 뭐 스페인이랑 이탈리아가 어제 저녁에 이제 유로 회의에서 어느 정도 이제 국가들의 뭐 회의가 있었는데, 일단은 그 구제 금융안에 대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또 반대라고 나섰습니다. 약간 좀 안 좋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쪽으로 얘기했지만서도 모호하다는 거죠.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이라는 얘기를 빨리 달라는 거죠. 우리나라한테 돈도 없으면서. 근데 이 얘기 자체를 보면은 일단은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자금난에 크게 시달리면서도 아직 되게 똥배짱을 부리고 있다는 점. 뭐 스페인이 굉장히 큰 나라긴 합니다. 하지만 그 금액 자체가 굉장히 한 1000억, 1200억 유로 이상은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들어올지는, 얼마나 자금난을 해결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어떻게 이번 주 장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도 있겠지만서도 이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1780포인트에서 1850포인트 내외의 움직임은 변화 없을 것 같고, 1780포인트가 또 깨진다면 또 다시 한번 큰 이슈가 되겠죠. PBR 1에 대한 부분이 버팀목이냐 아니면 깨질 것이냐, 그러면 다시 또 1750포인트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 악재가 반영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1700포인트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1780포인트가 새로운 저점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어차피 이런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살펴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재밌는 뭐 그림이랑 좀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번 주 장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 장의 흐름을 좀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하자면은, 닥쳤던 개가 아니었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제가 좀 그림을 나왔습니다. 자, 1900포인트까지 주가가 쭉 올라갔을 때 다들 이제 더 갈 것이다, 195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다 팔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은 더 갈 줄 알고 주식을 팔지 못하고 다 보유한 상태로 갔죠. 근데 지금의 주가는 오히려 1800포인트, 걔가 지붕 위에서 지금 밑에 있는 닭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쫓아가서 올라갔는데 지금 주가 자체 흐름이 1800포인트 내에서 좀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팔아야 되나 또 고민이 되죠. 근데 또 걔는 또 멍하니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장에서는 또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해야 되냐. 자,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해야 돼요? 후딱 먹어야 됩니다. 후딱 먹어 치워야 돼요. 좀 단기적인 대응이 많이 필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수하시고 매도하실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익 자체는 한 5%에서 한 10% 정도 내외로 항상 수익을 드시는 게 낫고, 그리고 손절은 짧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상황이 불안합니다. 3분기 풀이 실적 시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주가 자체의 흐름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은, 풀이 실적 시즌에서는 그 누구보다 기관들이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매수 자체를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래서 종목들을 살펴보시다가 기관들이 갑자기 매수가 뜬금없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몇십만 주씩, 몇백만씩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 종목은 분명히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 6월 초반에, 7월 초반에는 항상 기관들의 수급 자체를 따라가는 그런 매수를 하시고, 대신에 또 닥쳤던 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에서 10% 정도만 후딱 먹고 나오신다면은 크게 수익을 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지금 여기 보이시죠? 자, 닭을 먹었어요. 개가. 후딱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상황을 지켜보시고 이 시장 자체를 지켜보시고 좀 판단을 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올 때는 좀 더 이제 재밌는 얘기로 좀 찾아뵙도록 하고, 일단 이번 주 한 주, 오늘 금요일인데 잘 마감하시고 다음 주 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내용이었는데 아주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 아주 그냥 쉽고 유익했습니다. 자, 잠시 11시부터는 베스트 종목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013-3366-0110 무료 문자 또는 02-3153-2610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출발 증시 가이드 블로그도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역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주말 재밌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밝은 얼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